아이고 여러분 뭐 듣기가 불편했습니까? 최대한 반론권을 좀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자 말씀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낌은 어쩌면 지금 용산에서 발언한 것과 예. 또 용산 그를 둘러싼 분들이 하고 있는 발언, 국민의힘 당사자들 하는 발언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가 한 발언과 맥락이 어쩜 그렇게 똑같느냐. 네. 뭐 법리적인 걸로만 아주 좁혀서 갔을 때는 일부 맞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세비를 반띵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게 단순히 그냥 채권채무로 국민들이 인식할 거냐. 여기서 하나 맞는 말 해주신 거 있어요. 모두 다 조사했으면 좋겠다. 예, 예. 모두 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김선 변호사와 관련된 이런 이제 변호사 활동 뭐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태균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논리로 만약 방어를 한다면. 저는 일단 저 논리대로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죠. 네. 그 의견 개진도 안 했어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돌려본 걸 가지고도 현재 권력자기 때문에 그 선거의 위치는 영향성을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하루 전날이니까 당선인이라 괜찮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 법률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수위원장조차도,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인수위원장조차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임명권자가 임명한 인수위원장이 공무원으로 간주받아서 처벌을 받는데 임명권자가 공무원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법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뭐 재판부가 전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 보고, 공천 개입한 것이 지금 괜찮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대통령이 해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대통령이 그 사전수뢰죄에 따라서 공천을 갖다가 당에 개입해서 그거를 대가로 줬다면 사전수뢰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뭐 사전수뢰죄까지 갈 것도 없이 당선인의 권력을 가지고 정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하면 그게 업무방해죄거든요. 네. 그렇죠. 공천을 관장하는 당의 업무를 권력을 가지고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방해죄로라도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당선인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당선인의 그 권력을 가지고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형사처벌을 떠나서 탄핵에는 저는 이거는 100% 저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형사처벌을 논하는 거는 뭐 더 법정 가서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정치 사안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삼권분립 침해, 정당 민주주의 훼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당선인의 신분에서 행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대통령직이라는 개념은 재직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제 몰고 갈 때 물론 뭐 통과가 안 됐지만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대통령 직접 통화 내용에 보면 당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당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당에서 가지고 올 때는 무슨 낮은 실무자가 들고 왔겠습니까? 이 최소한 공천 실무를 하고 있는 책임자급에서,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책임자급에서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자급에서 왜 들고 옵니까? 원칙적으로는 당선인 신분에게 그거를 승인받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예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국민 담화, 저는 대국민 방화라고 보는데, 국민들의 가슴에 열불나게 만든 방화라고 보는데, 거기서 발언을 하시다가 이랬어요. 중간에 덕담 수준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하려다 그거 할 수 있죠 제가. 네. 라는 말도 하셨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뭐 여론조사 들리고 정부 수석이 그걸 페이퍼를 뭐 이렇게 했다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에서 가지고 왔어요. 승인받으러 갖고 온 거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뭐 의견 정도, 덕담 정도 했다? 찍었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명태균 씨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추천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 상대방, 대통령 또는 소위 영부인의 여사라고 하는 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보태자면, 주식 투자가 범죄가 아니죠. 건장할 일이지만 주가 조작은 범죄입니다. 여론조사도
범죄가 아니죠. 근데 여론 조작하면 범죄입니다. 누구나 추천할 수 있죠. 국민들이 추천하는 거 범죄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권력을 사유한다라고 하면요, 그 국정 개입에 공범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또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의견 개진했다 괜찮다라는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면요, 최순실은 지금 당장 석방해줘야 됩니다. 최순실이 의견 개진한 거고 연서문 고치라고 의견 낸 거지, 그게 왜 국정농단이 됩니까? 그거 수사하신 분이 윤석열 당시 검사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처벌할 때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를 엄한 벌로, 그것도 경제공동체 논리까지 만들어서 처벌했던 그 정의감을 가졌던 검사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권력의 배후 김건희라는 사인, 그 사인의 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검사 위에 법사, 법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명박사 아닙니까? 근데 명박사는 괜찮습니까? 그럼 최순실을 당장 방면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이런 식의 논리와 궤변을 가지고 본인들의 범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 분노를 더 유발할 뿐이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때 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본인이 스치면서 발언해서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대선 캠프에서 고생하고 했던 사람들 농공행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추천하고 하는 건 당연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지금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선 정부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뭐 낙하산 뭐 이런 논의로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하다? 과연 그러면 캠프에서 조금 이랬다 그래서 무능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도덕하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다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지금 이 정부를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하는 그 원천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검찰발 정보가 또 이제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한다라고 취임 전날에 명태균 대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 이게 공교롭게도 김영선이를 공천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던 그날입니다. 자, 이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얘기 나누는 것은 공천 개입이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 또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 이 논리로 이제 보면 저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개입한 거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그 육성이 나와버렸고 녹취록이 위조가 안 됐다는데 예. 대통령실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법리 다툼을 하고 있지, 그거 내 목소리 아니고 위조됐다 이런 주장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입증하고 남을 만큼의 증거들이 이미 나왔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공천 개입 관련해가지고 김영선 당사자도 명태균의 덕이라고 얘기를 한 녹취록이 또 나왔고요. 명태균 씨는 뭐 워낙 이게 지금 자기 덕분이라는 것을, 뭐 심지어 건진법사 때문에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화까지 내면서 자기 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명태균의 육성, 김영선의 육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영선의 공천 완료, 이거를 놓고 보면은 개입이 완료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안 나온 사람이 이제 김건희 육성, 이준석 의원의 육성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육성만이 꼭 증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수의 증언만 있고 증거의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오염이 없고 신뢰성이 있으면은 그것도 증거로 채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정 가서 따지실 일들이신데 이미 정치적 영역에서는 충분히 차고도 넘칠 만큼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입증되고 남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10월 말일 날 대통령의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11월 1일 날 제가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그때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바람 소리가 들어갔다, 위조 변조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망치는 뭐 십상시 환관 얘기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호위무사를 자처한다고 그래서 호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길이 된다라고 보고, 11월 7일 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실 때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월 말에 육성이 다 나온 걸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했다고라면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불과 며칠 전에 전 국민에게 알려진 게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러면 뭐 덕담 차원의 어떤 뭐 그런 추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전혀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틀렸고요. 지금 보면 이제 요거 이 동아일보 단독 그거에 맞추어서 김 변호사가 이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오픈을 했죠. 네. 이준석 대표가 악의 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된 동기를 아마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5월 9일 새벽 12시 뭐 20, 30분쯤에 이준석 대표가 문자를 보내서, 뭐 카톡인가 문자를 보내서
메시지로 경선하라는데요 라고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 명태균에게 보냈다는 예, 거죠. 보내서 예. 이제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이거를 대통령께 이제 메시지를 예. 보냈다. 이렇게 연속이 되는 예,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걸 유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준석 대표가 해명할 영역이지만 김수현 변호사도 이렇게 해서 이걸 과연 유도를 하고 악의 축이라고 추정하는 이유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지금서 이제 오픈하는 이유 이런 것도 좀 다시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이준석 의원도 당연히 당 대표니까 공천에 대해서 전 정치적 법적 책임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어떤 카톡을 당시 당 대표로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명태균 씨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논리 모순인 거예요. 예. 그건 하나의 동기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대통령의 공천 개입 부분은 김소연 변호사의 저 증언으로 인해서 훨씬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식의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나중에 명태균 씨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산으로 들로 자꾸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기억에 남는 건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고 60여 개의 녹취가 이렇게 오픈되고 했어도 남는 건 결국 오빠가 누구야만 남았다. 결국엔 논점을 흐리면서 소위 이제 그 매드맨 스트레러지 그 광인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이 떨어뜨리면서 나는 바보인 척하면서 결국 순진한 척하면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는 통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갑자기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악의 축이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마구 난사를 하면서 논점을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